새벽 5시 반지하 방 안은 습기와 곰팡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이지은은 딸 서아의 이마에 손을 얹었어요. 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목이 아파요. 서아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어요. 지은은 물컵을 들고 딸의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연체된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 있었어요. 병원 진료비를 생각하니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지은은 고지서를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어요. 인력사무소 대기실은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켜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구석 의자에 앉아 호명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2시간이 지나도록 콜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일 없어요. 내일 다시 오세요. 담당자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어요. 일어서려던 순간 게시판에 붙은 공고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북동 대저택 가사도우미 모집 급구. 지은은 공고문을 떼어 담당자에게 들고 갔어요. 이건 서류 제출 기한이 어제였는데요. 담당자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혹시 저 한번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지은의 간절한 눈빛에 담당자는 잠시 망설이다 서류철을 뒤적였어요. 아, 명단에 빠진 사람이 한 명 있네. 그럼 일단 넣어드릴게요. 같은 시각 성북동 저택의 서재는 고요했습니다. 한도윤 회장은 창가에 서서 약통을 손에 쥐고 있었어요. 최근 들어 몸 상태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통의 라벨을 확인했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복도 끝 집사 조필수는 전무 한기석과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약 교체 일정이 이틀 늦어졌습니다. 기석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회장님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조필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지하로 돌아온 지은은 김순덕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서아의 이마에 찬 수건을 올려주고 있었어요. 지은아, 일자리 구했니? 네. 할머니, 성북동이래요. 지은은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할머니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거긴 부자 동네잖아. 잘 됐구나.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지은의 손등을 토닥였어요. 출근 첫날 지은은 낡은 가방에 필요한 물품을 챙겼습니다. 저택 정문 앞 경비원은 지은의 신분증을 확인했어요. 사본 한 장 보관하겠습니다. 내부 규칙은 집사님이 안내해 드릴 거예요. 경비원은 출입 기록부에 지은의 이름과 시간을 적었습니다. 조필수는 지은의 신분증 정보를 사무실 컴퓨터에 입력했어요. 과거 주소지를 확인하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윤아라는 이름이 검색 기록에 떠올랐어요. 그는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은 청소구역 안내서를 받아들고 거실로 들어갔어요. 벽면에는 큰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기념품들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지은은 걸레를 꺼내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일은 익숙했어요. 지은은 거실 선반의 먼지를 털어내며 작은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라라라 별빛 아래 잠드는. 무심코 나온 멜로디였어요. 2층 난간에서 서류를 들고 내려오던 한도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는 난간 손잡이를 꽉 쥐었어요. 저 노래는 분명 딸 유나에게만 불러주던 자장가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려준 적 없는 곡이었어요. 한도윤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지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노래를 흥얼거리며 창틀을 닫고 있었어요. 주방으로 이동한 지은은 과일 바구니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배, 그리고 복숭아 몇 개가 담겨 있었어요. 복숭아를 손에 쥐려던 순간 지은의 손목에 붉은 두드러기가 올라왔습니다. 가려움과 함께 호흡이 거칠어졌어요. 조필수가 주방 입구에서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죄송해요.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어서요. 지은은 황급히 손을 씻으며 사과했습니다. 조필수는 표정을 감춘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즉시 복도로 나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전무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조필수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가사 도우미, 복숭아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화 너머 한기석의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유나 양의 과거 의료 기록과 일치합니다. 오후가 되자 지은은 회장 서재로 차를 올리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쟁반을 들고 계단을 오르는 지은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긴장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어요. 지은은 무의식 중에 턱을 손가락으로 두세 번 두드렸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서자 한도윤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여기 놓으세요. 한도윤은 지은의 얼굴을 잠시 응시했습니다. 지은이 쟁반을 내려놓으며 다시 턱을 두드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한도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나도 긴장하면 똑같은 버릇을 보였었어요. 1층 복도에는 CCTV 교체 작업을 위해 기술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이쪽 구역 카메라가 오래돼서 화질이 안 좋아요. 기술자는 사다리를 세우며 설명했어요. 지은은 무거운 장비 박스를 옮기는 것을 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분이 도와주시니 일이 빨리 끝나겠네요. 경비원 한 명이 이 모습을 지켜보며 수첩에 기록했어요. 성실함, 협조적. 한기석은 CCTV 교체 일정표를 확인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가사 도우미가 들어온 시점에 카메라 교체라니. 그는 조필수를 불러 낮은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저 여자 동선을 매일 체크하세요. 필요하면 제거 준비도 해두고요. 조필수는 잠시 망설였지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퇴근 시간 지은은 휴대전화로 문자를 확인했어요. 서아병원 예약 다음 달 15일. 화면을 보던 지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통장 잔액을 계산해봐도 병원비가 부족했어요. 지은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 끈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며 지은은 작게 인사했어요. 수고하세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퇴근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저택 서재, 한도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장가, 복숭아 알레르기, 턱을 두드리는 버릇. 우연치고는 너무 많은 일치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어린 유나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도윤은 유전자 검사를 고려하기 시작했어요. 지은은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기 위해 뒷마당 창고로 향했습니다. 플라스틱, 종이, 일반 쓰레기를 구분해 담았어요. 일반 쓰레기 봉투를 묶으려던 순간 약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약국 이름이 인쇄된 하얀 봉투였어요. 지은은 무심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신세계약국 10월 12일 처방전 날짜와 약국명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옆 박스에서 다른 약봉투가 하나 더 보였습니다. 은혜약국 10월 15일. 지은은 두 봉투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약국에서 받은 약이었습니다. 실수로 잘못 버린 건가? 지은은 고개를 갸웃하며 약봉투를 다시 쓰레기통에 넣었어요. 집무실에서 보고를 받던 한기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약봉투가 일반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요? 조필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즉시 처리하세요. 흔적 남기지 말고요. 기석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조필수는 서둘러 뒷마당으로 향했어요. 쓰레기장에서 약봉투 2개를 찾아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봉투 표면에 묻은 지문 자국이 보였어요. 이미 누군가 만졌군. 조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오후 2시 의료용품 납품업체 직원이
저택을 방문했어요. 회장님 약 공급 일정 변경 요청서입니다. 직원은 서류 봉투를 조필수에게 건넸습니다. 지은은 복도에서 청소를 하다 그 장면을 우연히 봤어요. 서류 겉표지에 적힌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10월 20일 배송 예정.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까 쓰레기통에서 본 약봉투 날짜와 맞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지은은 걸레를 짜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도윤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간 수치가 예년 대비 상당히 악화됐습니다. 약은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데요. 한도윤의 목소리에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처방된 약이 맞는지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료실을 나온 그는 복도에 서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약을 바꾼 것일까요? 저녁 무렵 경비실에서는 순찰 교대 기록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경비원원은 전날 밤 CCTV 영상을 되돌려 봤습니다. 이거 금고 근처에 누가 있었네요. 화면 속에는 조필수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찍혀 있었어요. 경비원은 즉시 한기석에게 보고했습니다. 전무님, 어젯밤 영상 확인 부탁드립니다. 기석은 영상을 확인한 뒤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집사가 회장님 지시로 서류를 가져간 겁니다. 문제 없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한기석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문을 닫았어요. 그는 조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가사도우미 제거 대상으로 확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조필수의 대답은 짧았어요. 기석은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에서 항공권 예약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저택 내부는 점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었어요. 지은은 복도를 지나며 조필수와 마주쳤습니다. 조필수는 지은을 빤히 쳐다봤어요. 지은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습니다. 왜 자꾸 저를 보시는 거지? 지은은 불안한 마음에 걸음을 재촉했어요. 뒤에서 조필수의 시선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자 한도윤은 서재에서 약통을 다시 꺼냈어요. 라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약국 이름, 처방 날짜, 성분 표기.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지만 몸 상태는 계속 나빠지고 있었어요. 누가 내 약을 건드린 건가? 한도윤은 약통을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택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있었어요. 조필수는 회장 서재 옆 금고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그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금고 안에는 고가의 유품들이 가지런히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조필수는 벨벳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진주 머리핀이 은은한 빛을 내며 놓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돌아가신 부인을 위해 특별 제작한 물건이었어요. 조필수는 머리핀을 꺼내 미리 준비한 청가방에 넣었습니다. 금고를 닫으며 그는 잠시 눈을 감았어요. 이게 마지막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퇴근 준비를 하며 탈의실에서 코트를 꺼냈어요. 낡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한 검은색 코트였습니다. 옷걸이에 걸린 코트를 입으려던 순간 조필수가 복도 끝에 나타났어요. 먼저 가보세요. 제가 문단속 확인할게요. 조필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지은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어요. 수고하세요. 지은이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조필수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지은의 코트를 집어들어 안주머니를 확인했어요. 깊숙한 곳에 손을 넣어 진주 머리핀을 밀어 넣었습니다. 청가방까지 함께 구겨 넣어 숨겼어요. 조필수는 코트를 다시 옷걸이에 걸고 탈의실을 나왔습니다. 경비실에서는 한기석의 지시가 전달되고 있었어요.
오늘 퇴근 시 가사 도우미, 가방 검사를 강화하세요. 경비원 2명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시사항을 수첩에 적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근 내부 물품 관리를 점검 중입니다. 한기석의 대답은 간결했어요. 경비원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CCTV 관제실에서는 기술 담당 직원이 녹화 기록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이상하네요. 2층 복도 카메라가 오후 3시부터 정지됐어요. 직원은 로그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담당자가 수동으로 비활성화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조필수에게 확인 전화를 걸었어요. 네. 제가 일시 정지시켰습니다. 청소 중 카메라에 물이 튈까 봐요. 조필수의 설명은 자연스러웠습니다. 기술 담당자는 의심 없이 전화를 끊었어요. 지은은 1층 로비에서 코트를 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평소처럼 경비실을 지나 정문으로 향했어요. 잠깐만요. 경비원의 목소리에 지은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오늘은 가방 검사를 해야 합니다. 네, 갑자기요? 지은은 당황한 표정으로 가방을 내밀었어요. 경비원은 가방 안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코트 주머니도 확인하겠습니다. 경비원이 손을 넣자 청가방이 만져졌어요. 꺼내보니 안에서 진주 머리핀이 나왔습니다. 이게 뭡니까? 경비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지은은 눈이 커졌습니다. 저는 모르는 물건이에요. 회장님 금고에 보관된 유품입니다. 다른 경비원이 무전기를 꺼내 상황을 보고했어요. 지은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진짜 저는 처음 보는 거예요. 누가 넣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경비원들은 이미 절차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어요. 일단 경비실로 가시죠. 지은의 휴대전화와 신분증이 회수됐습니다. 제 전화기요. 딸한테 연락해야 하는데요. 지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경비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는 안 됩니다. 지은은 경비실 안쪽 작은 보관실로 안내됐어요.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은 벽에 기대앉으며 눈물을 참았어요. 서아가 기다리고 있을 텐데. 한기석은 사무실에서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됐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항공권 예약을 완료했어요. 내일 새벽 첫 비행기였습니다. 이제 끝이군. 기석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조필수는 복도에서 경비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당황한 얼굴이 떠올랐어요.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고 집무실로 향했어요. 사건 기록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밤 10시 한도윤은 외부 미팅을 마치고 차에 올랐어요. 저택 쪽으로 차가 올라가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경비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이상하네. 이 시간에 불이 꺼질 리 없는데. 한도윤은 운전기사에게 경비실 앞에 차를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서아의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는 서아의 이마를 만져봤어요. 열이 더 올랐습니다. 서아야, 괜찮니? 서아는 대답 대신 신음소리를 냈어요. 할머니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은이 퇴근한 지 3시간이 넘었어요.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 지은이가 전화를 안 받아. 할머니는 메모지에 적힌 저택 주소를 다시 확인했어요. 서아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할머니는 서아를 꼭 안고 버스를 기다렸어요. 지나가던 버스 기사가 창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아이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 가세요. 지금 엄마 찾으러 가는 중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다급했어요. 버스에 오른 할머니는 뒷좌석에 서아를 눕혔습니다. 승객 몇 명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편의점 앞에서 할머니는 물 한 병을 샀습니다. 점원이 서아를 보며 물었어요. 아이가 많이 아파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곧 엄마를 만날 거예요. 할머니는 물병을 받아 다시 걸었습니다.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보슬비였지만 금세 굵은 빗줄기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는 서아를 더 꽉 끌어안았어요. 조금만 참아. 서아야, 성북동 언덕길은 가파르고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비에 젖은 길을 비추고 있었어요. 저택 철문 앞에 도착한 할머니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빗물이 옷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은 씨 계신가요? 인터폰 너머로 조필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금 업무 시간이 아닙니다. 돌아가세요. 아니에요. 지은이가 퇴근했어야 하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직원 개인 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조필수는 인터폰을 끊으려 했어요. 제발요. 아이가 아파요. 할머니는 서아를 카메라 앞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같은 시각 한도윤의 차량은 언덕을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어요. 비상등을 켠 차는 철문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저기 누가 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어요. 한도윤은 창문을 내리고 밖을 내다봤습니다. 빗속에서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서 있었어요. 차를 세우세요. 한도윤은 우산을 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할머니는 한도윤을 올려다봤어요. 회장님이십니까? 저희 지은이를 찾고 있어요. 한도윤은 할머니가 안고 있는 아이를 보았습니다. 서아의 창백한 얼굴, 축 처진 고개. 순간 한도윤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이의 이마선과 눈매가 낯익었습니다. 오래전 유나의 어린 시절 사진과 겹쳐졌어요. 이 아이는 누구입니까? 지은이, 딸이에요. 서아라고 해요. 할머니의 대답에 한도윤의 시선이 흔들렸습니다. 한도윤은 즉시 경비실로 향했어요. 철문이 열리고 그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경비실 문을 강하게 밀어 열었어요. 이지은 씨는 어디 있습니까? 경비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보관실에 임시 격리 중입니다. 무슨 일로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도난 사건 관련입니다. 경비원의 설명에 한도윤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당장 풀어주세요. 보관실 문이 열리자 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회장님, 지은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어요. 딸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도윤의 말에 지은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서아가요? 지은은 힘없이 밖으로 나왔어요. 철문 밖에서 할머니는 여전히 서아를 안고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 달려가 서아를 안았어요. 서아야, 엄마야. 서아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지은은 빗물과 눈물이 뒤섞인 얼굴로 딸을 꼭 껴안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한도윤은 김비서에게 지시했어요. 세 분을 호텔로 모셔드려요. 지금 즉시요. 알겠습니다. 김비서와 운전기사가 서둘러 움직였습니다. 한도윤은 경비실로 돌아가 기록부를 확인했어요. 금고 열람 기록, 약품 보관함 출입 내역. 모든 기록을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안에 모든 자료를 정리하세요. 한도윤의 지시는 단호했어요. 차량이 출발하고 철문이 닫혔습니다. 빗소리만이 저택을 감싸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젖은 우산을 접으며 서재로 향했습니다. 내부에 숨겨진 범죄를 밝혀낼 시간이었어요. 병원 응급실 침대에서 서아는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지은에게 설명했어요. 심한 탈수 증상이었습니다. 하루 정도 입원 관찰이 필요해요.
지은은 서아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간호사가 지은의 옷을 정리해주다 머리카락 몇 가닥을 발견했어요. 이거 버려드릴까요? 아, 네. 괜찮아요. 간호사는 머리카락을 휴지에 싸서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머리카락은 곧 한도윤이 요청한 DNA 검사 기관으로 전달됐어요. 약물 분석 전문업체 연구원은 현미경으로 샘플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약에서 추출한 성분이었어요. 이상합니다. 처방 성분과 다른 물질이 검출됐어요. 연구원은 상급자를 불렀습니다. 독성 수치가 어느 정도입니까? 장기 복용 시 간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상급자는 즉시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어요.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저택 보안실에서는 CCTV 로그 분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보안 전문가는 화면을 하나씩 돌려봤어요. 금고실 출입 기록에서 조필수 집사의 지문이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한도윤은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시간대별로 정리하세요. 보안 전문가는 엑셀 파일에 기록을 입력했어요. 10월 12일, 15일, 18일 총 5차례입니다. 모두 회장이 외부 일정으로 부재 중인 시간이었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한기석은 여권을 꺼내고 있었어요. 손님, 잠시만요. 공항 경찰이 다가왔습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기석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경찰은 기석의 여권과 항공권을 회수했습니다. 기석은 주먹을 쥐었지만 저항하지 못했어요. 경찰서 조사실에서는 증거 자료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약물 분석 보고서, 금고 지문 기록, CCTV 영상. 담당 형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횡령의 약물 바꿔치기, 유품 절도 조작까지 악질이군요. 옆에 앉은 형사가 파일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피해자가 회장이라 더 큰 사건이 될 겁니다. 조필수 집사도 공범으로 입건해야겠어요. 두 형사는 체포영장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DNA 검사 기관에서 결과지가 출력됐습니다. 연구원은 결과를 2번 확인했어요. 부녀 관계 확률 99.99%. 그는 즉시 한도윤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전달드리겠습니다. 결과지는 봉인돼 저택으로 배송됐어요. 한도윤은 서재에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쳐보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부녀관계 99.99% 일치. 한도윤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기댔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딸이었어요. 그는 눈을 감으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윤아, 한도윤은 즉시 변호사를 호출했어요. 조필수 구속 요청과 사건, 전말을 경찰에 공식 제출하세요. 호텔 스위트룸에서 지은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을 확인해봤는데 이름 변경 절차가 있었습니다. 형사는 오래된 서류를 보여줬어요. 지은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본명 한윤아 개명 이지은. 제가 한윤아였다는 건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고아원 담당자가 누군가와 금전 거래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형사는 통장 거래 내역을 펼쳐 보였습니다. 한기석 전무의 아버지 계좌에서 송금된 기록입니다. 지은은 서류를 내려놓고 서아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담당 형사 출신 고문 변호사를 만났어요. 25년 전 실종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습니다. 당시 목격자, 진술과 실종 신고 내역이 여기 있습니다. 한도윤은 파일을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당시 경찰이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경찰은 조필수를 소환했어요. 조사실에서 조필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기석, 전무의 지시를 받았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조필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네. 약물 바꿔치기와 유품 조작 모두 인정하십니까? 조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어요. 호텔 스위트룸 침대에서 서한은 고른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링거 치료가 끝난 뒤 아이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어요. 지은은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여전히 피곤해 보였어요. 한도윤이 보안팀 한 명과 함께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어젯밤 잘 쉬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도윤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앉으세요.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지은이 소파에 앉자 한도윤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결과지를 펼쳐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부녀관계 확률 99.99%. 제가 회장님의 딸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지은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한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본명은 한유나입니다. 25년 전 실종됐던 제 딸이에요. 지은은 서류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어요. 고아원의 차가운 복도, 낯선 이름으로 불렸던 순간들. 어떻게 이런 일이? 지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도윤은 추가 서류를 꺼냈어요. 고아원 입소 기록과 이름, 변경 절차입니다. 모두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서류에는 금전 거래 내역과 담당자의 진술서가 첨부돼 있었어요. 문 밖에서 김순덕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으며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아니 유나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도 이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응. 어젯밤에 회장님께 들었어. 할머니는 지은의 손등을 쓰다듬었어요.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건 알았지만 이런 사연이 있었을 줄은 몰랐구나. 한도윤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법적으로 당신과 서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무슨 조치인가요? 임시 보호 조치 신청이 승인됐습니다. 당분간 안전이 보장됩니다. 한도윤의 설명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아가 침대에서 몸을 움직였습니다. 엄마, 지은은 재빨리 침대로 가 딸을 안았어요. 여기 있어. 서아야. 서아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병원이야. 이제 괜찮아. 지은은 딸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한도윤은 서아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동자는 유나를 닮아 있었어요. 서아의 건강을 위해 안정된 주거 환경이 필요합니다. 한도윤이 말했어요. 의료진도 같은 소견을 냈습니다. 지은은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반지하 방의 습기와 곰팡이가 떠올랐어요. 성북동 저택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한도윤의 제안에 지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지은은 서아를 안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 비서가 노트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도윤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한기석과 조필수의 범죄가 모두 인정됐습니다. 곧 기소됩니다. 김 비서의 보고에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은은 할머니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아 때문이라도 안정된 곳이 필요해, 지은아. 할머니의 말에 지은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택으로 가겠습니다. 지은의 대답에 한도윤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감사합니다. 한도윤은 짧게 말했습니다. 가족, 공간을 새로 준비하겠습니다.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왔어요. 서아는 엄마 품에서 다시 잠들었습니다. 지은은 딸을 꼭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윤은 서류를 정리하며 일어섰어요. 준비가 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는 방을 나서기 전 한 번 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가족이었어요.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가셔야 해요. 그래. 우리 함께 가자. 할머니는 지은의 손을 꼭 쥐었어요. 호텔 방은 따뜻한 햇살로 가득 찼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아침이었어요. 성북동 저택 2층 동쪽 구역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넓은 거실에는 부드러운 소파와 따뜻한 조명이 설치됐어요. 서아를 위한 방에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파스텔 톤 벽지가 발려 있었습니다. 주방은 지은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낮은 높이로 조정됐어요. 한도윤은 직접 공간을 둘러보며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편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다. 김 비서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관 앞에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지은이 서아의 손을 잡고 내렸어요. 김순덕 할머니도 함께였습니다. 경비원들은 정중하게 인사하며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왔어요. 어서 오십시오. 새로 고용된 가사 인력 2명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지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서아는 새로운 공간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거실 선반에 놓인 오래된 장난감이 눈에 들어왔어요. 엄마, 저거 뭐예요? 서아가 나무로 만든 인형을 가리켰습니다. 한도윤이 다가와 부드럽게 설명했어요. 옛날에 내 딸이 가지고 놀던 거란다. 서아는 인형을 조심스럽게 만져봤어요. 예쁘다. 한도윤은 무릎을 굽혀 서아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내가 가지고 놀아도 돼. 지은은 주방으로 들어가 찬장을 열어봤습니다. 그릇과 식기들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신선한 식재료가 가득했습니다. 김순덕 할머니가 옆에 섰어요. 좋은 곳이구나, 지은아. 네, 할머니. 지은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녁 무렵 전문 간호사와 영양사가 저택을 방문했어요. 한도윤의 건강 관리를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식단은 저희가 관리하겠습니다. 영양사는 메뉴표를 펼쳐 보였어요. 간호사는 약품 보관함을 점검하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경찰서에서는 언론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기자들 앞에 섰어요. 한기석 전 전무와 조필수 전 집사는 약물 바꿔치기, 횡령, 유품절도 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피해자 신원은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한도윤이 지은을 보호하기 위해 요청한 조치였어요. 저택 서재에서 지은은 오래된 가계도를 펼쳐봤습니다. 한도윤이 옆에 앉아 설명했어요. 여기가 당신 이름이 있던 자리입니다. 가계도에는 한윤아라는 이름이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지은은 손가락으로 그 자리를 쓰다듬었습니다. 25년이 지났네요. 이제 다시 채워갈 수 있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 테이블에는 간소한 가정식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몇 가지. 지은, 서아, 한도윤, 김순덕 할머니가 함께 자리에 앉았습니다.
맛있겠다. 서아가 눈을 반짝였어요. 한도윤은 서아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습니다. 많이 먹어라. 지은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낯설지만 따뜻한 풍경이었습니다. 식사 후 경비실에서는 출입 기록이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며 입력했어요. 이지은 씨 신분 변경, 가족 구성원으로 등록, 출입증도 새로 발급됐습니다. 경비 체계가 재정비되며 저택의 보안이 한층 강화됐어요. 서아의 방에서는 학교 입학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지은은 서류를 정리하며 담당자와 통화했어요. 의료 기록 제출과 신분 정리는 완료됐습니다. 이름은 어떻게 등록하실 건가요? 한유나와 이지은 병행 사용으로 신청하겠습니다. 담당자는 메모하며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승인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밤이 되자 저택 외벽 조명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건물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거실에서 서아는 할머니 무릎에 기대 졸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한도윤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지은이 조용히 불렀어요. 한도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를 받아주셔서요. 가족이니까요. 한도윤의 대답은 짧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서아가 작은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를 안아 방으로 데려갔어요. 지은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도 들어가겠습니다. 편히 쉬세요. 한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택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네 사람이 함께하는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별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어떠신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를 위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